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화면에서처럼 사라지고 이제 한동훈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버티게 들어갔는데 결국 사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모두 일간 사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헌상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보직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 네 보직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네, 사퇴는 했는데 보신 것처럼 뒤끝은 있었습니다. 당대표가 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직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건데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지금 당대표 이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예. 9일 만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참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당대표와 마치 정책의장이 예. 그 대립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를 연출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친윤 친한 갈등, 뭐 유한 갈등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그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임하면서까지 굳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정치인인데 관료 같으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이 굳이 저런 얘기를 해서 지금 뒤끝이란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렇게 되면은 또 언론들도 역시 이게 용산과 이 한 대표와의 갈등 뭐 이런 쪽으로 또 볼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정전식 의원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예. 아마 그 친윤 일부 또는 뭐 다수의 생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대표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향후 제가 저거 보면서 느낀 게 뭐 이제 인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예. 뭐 더 이상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의총 뭐 추임 받을 거고 김상훈 의원이 이제 내정이 됐지만 정책의장으로 향후 이제 여러 가지 예민한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때 과연 이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이 다른 계파, 뭐 갈등 이런 것들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양쪽에 용산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사퇴를 하는데 이제 굳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제 본인이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정점식 개인의 의견이기보다는 우리 친윤계에 사퇴하라고 하니까 물러나지만 기분은 나쁘다 이런 걸 드러낸 걸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의 불쾌감을 대신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번에 저는 윤 대통령과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우선 그 1시간 반 회동을 할 때 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회동을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을 포용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한 얘기가 공개적으로 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정정식 정책위 의장 예. 자신하고 굉장히 친한 후배 이 사람의 유임을 간접적으로 사실 압박한 것이었는데 예. 두 번째는 당일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또 만나서 회동을 하면서 예. 아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 의장의 유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아, 번번이 엎어치기에 넘어가고 있다. 예. 유독. 예. 아니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뜻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사전에 뭐 조율을 해놓고 얘기하든가 결과적으로는
누울 자리가 없는데 다리를 뻗은 것이 됐잖아요. 그 대통령의 일종의 하나의 체면이 손상된 겁니다. 체면국이었다. 체면국인 것이죠. 예.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딱 본인이 분명하게 드러냈잖아요. 겉으로는 내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화합을 해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를 만들겠다. 그러나 내가 나의 권력, 나의 노선, 내 선은 분명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바로 드러냈잖아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의 이런 성격이라든가 누가 그러던데 한동훈 대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지난번에 파동 때 지켜보면 한 성깔 하는 사람이다. 한동훈 대표의 한 성깔을 대통령과 용산에서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자꾸 자극하는 건가요? 자극 내지는 안 통할 거를 자꾸 주사를 찌르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 의장의 유임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보도가 됐는데 예. 바로 그 다음날 사퇴를 하고 교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체면을 구긴 것이고 예. 한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내 노선과 권력을 지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예. 이런 식의 갈등이 지속이 될 것이다. 예. 김진애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뭐 한 성깔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욱하는 그런 게 있다면 정책위의장 새로운 사람을 그냥 임명해버리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좀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간을 좀 가졌잖아요. 그건 잘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뭐 제대로 좀 대응을 못했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저는 보세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왜 잘했다. 그러냐면 예.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이제 임명권이건 인명권. 그건 별로 예. 중요한 얘기 아닌데 굳이 괜히 쓸데없는 말 한 것 같은데 정 예. 의원이 그거를 행사했으면 말이죠. 갈등이 더 증폭됐을 거예요. 조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주말이나 주초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 이게 더 오래 간다면 이건 리더십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대표의 리더십에. 근데 빨리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 데드라인, 그 경계에서 예. 이제 그동안 충분히 여론도 좀 이렇게 수렴해 보고 대체적인 여론은 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게 많았던 거고 특히 저는 이건 63% 당심, 민심 예. 63%, 8대 2였습니다만 그 압도적인 지지율이라는 건 변화하라는 거거든요. 변화라는 얘기는 뭐 정여식 의원이 엄청나게 수구적이고 변화를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5대 4가 되는 게 맞죠. 예. 친윤이 5가 되고 친한이 4가 되는 건 맞지 않죠. 그럼 당대표 선거를 왜 치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으면서 어쨌든 대표 말고 용산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그 시간을 주고 그런데 무리 없이 이렇게 잘 해결한 거라서 소프트랜딩을 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결국 민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실장이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대표에게 유임시켜달라 그런 말을 뭐토록 합니까? 그 민심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의 아니게 그분들 본의 아니게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행동은 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시간이 좀 지연되면서 당대표가 너무 좀 여러 가지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잘됐다. 같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이번 일로 한동훈 대표가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라고 김웅전 의원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그대로 남겨둬라라는 것을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았을 것이고 근데 끝까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모른 척 하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고 권한은 나한테 있어. 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거야. 이제 내 시대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죠. 무난히 잘 해결이 된 거죠. 일단은 정점식 의장은 대놓고 나는 계속하겠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고 또 한동훈 대표도 당신 당장 물러나야 되라면서 후임을 임명한 사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한 결과이지 않을까.
네, 대통령은 품으라고 했지만 결국 정점식을 품지 않은 한동훈 대표인데 결국 마이웨이 선언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웅 전 의원의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예. 마이웨이를 선언했고 내 권력, 내 노선,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처음부터 이 게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식 의장의 유임 문제를 거론하고 이것을 이슈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것은 결국 저런 식으로 됐습니다만은 이 이슈로 삼아서 뭐 이 플러스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됐는데 자신이 대구의 초임 검사 시절에 검사 생활을 대구에서 같이 했던 정점식. 예. 그 지난 2월 달에 부인이 사별했을 때 대통령이 상가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측근 후배 정점식.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지키려고 자꾸 저런 것 아니냐. 예. 전체적으로 판이 돌아가는 국면을 굉장히 왜곡해 가면서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울 자리를 보지 않고 발을 뻗었다가 더군다나 정진석 비서실장을 그렇게 통해서 얘기했다가 결국은 한동훈 대표 체제 취임 이후에 현재 스코어 1대0. 1대0. 한동훈 예. 대표가 1. 용산 대 한동훈. 용산 대 예. 한동훈. 한동훈 승입니까? 한동훈 1대0. 예. 1포인트 지금 얻었어요. 예. 펜싱 게임에서. 예.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정무적 판단의 실수고 이런 식의 게임이 앞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갈등, 친윤계의 갈등에서 어떤 사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9명 중에서 4명을 갖고 친윤계가 5명을 가지고 있으면 예. 내가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과 용산이 그거를 읽었어야 된다. 이거는 질 게임을 건드렸다가 졌다. 예. 질 게임을 건드렸다가 결국은 졌다. 이렇게 이제 평론을 해주셨는데 5대 4냐 4대 5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시겠지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5를 가져간 거예요. 이 5를 가져간 의미는 어떤 겁니까? 저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예. 만약에 이게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뭐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고 그런데 아주 예민하게 서로 전혀 대척점에 있는 이슈가 발생했거나 또 세력 간의 대립으로 이 사태가 바뀐다는 말이죠. 5대 4냐 4대 5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지도부가 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세상에 어느 대표가 자신이 지금 63%가 됐건 51%가 됐건 이겼는데 왜 내 세력은 4명 갖고 9명 중에서 상대방 세력을 5명을 갖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9대 0으로 친한이 9, 친윤이 0이라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건 너무 독차지하는 거죠. 그야말로 힘 자랑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5대 4냐 4대 5냐면 당연히 친윤이 4가 되고 친한이 5가 되는 게 맞죠. 내 시대가 왔는데. 예. 아 그럼요. 당연히 전뭐 내 시대 이런 말은 별로 썩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 한동훈 시대 저런 말도 한동훈 시대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겠죠. 뭐 이재명 시대다 한동훈 시대 이런 말 흔히들 하는 말인데 어쨌든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대표가 한동훈 그럼요. 아닙니까? 예.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니까 자신이 임명권도 행사하고 정치도 그리로 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뽑아주는 거고 단 뭐 지난 대선 얘기지만 23만 표 차이라도 말이죠.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내가 친한인데 한동훈 대표인데 친한은 4명이고 친윤 5명이고 그 분할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앞서 용산과의 뭐 신경전을 펜싱 게임에도 이제 비교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정점식 이름 3글자는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포용해라.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라. 이런 말들을 좀 엇갈리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파악을 했을까? 아니면 파악하고도 모른 척한 건가?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당연히 파악을 했겠죠. 했겠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예. 이 사람 저 사람을 포용을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당장 친윤계를 과감하게 포용을 해라. 그 얘기고 당시 현안이 정점식이었으니까. 그날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밤에 만찬에서 바로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유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 대표는 그 다음 날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한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으로서 존중하고 대통령의 얘기를 원론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과 빨리 관계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예. 그것은 겉모습뿐일 뿐. 예. 응? 내부적으로는 이제 한동훈의 시대가 왔다. 본인이 얘기하기에 응? 권력, 노선, 사람 세 가지는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검사를 다뤄봤으면 한 검사의 어떤 성과를 이제는 파악하고 알아야죠. 예. 응? 제가 그 중수부장을 지내놨던 고위 검사한테서 얘기 들은 건데 예. 민원을 다루는 방식이 두 사람이 다르대요. 이제 로펌의 변호사가 이제 민원을 얘기를 하면 예.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예. 딱 정리를 해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선배의 체면을 봐서 예.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선배님 이건 되는데 선배님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한답니다. 예. 근데 이 한동훈 검사한테는 아예 민원을 안 가져간대요. 아예 민원을 뭐 선배가 부탁을 해도 아예 들어줄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것이 전직 중수부장 출신의 증언인데 제가 들은 예.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정치인은 이제 그 본인의 본질적 성과를 본인이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걸 내 칼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각을 일정 부분 세우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뭐 당정 간의 지략 싸움에서 용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대0 당했으니까 빨리 만회를 해서 동점을 만들어야죠. 예, 동점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찐윤 정점식 카드 지웠고요. 어렵게 지웠고요. 이제 사선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 들어보시죠.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위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간에 우리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께서 원활한 당정 관계의 초석을 닦으신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주로 우리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잠깐 뵙고 그 제안을 받았냐고 좀 물음을 주셨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책위의장을 좀 맡아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좀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정책위의장 발언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글쎄요, 상당히 좀 맞아요. 이례적인 네. 것 같은데 어쨌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이 됐고요.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개파색이 좀 옅은 카드를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윤 대통령,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있었어요. 예. 지난 대선 때도 있었고 대구 출신이고 아시다시피 뭐 행정고시 출신이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뭐 행정고시 출신이고 정책의장으로서도 적절하고 또 대구란 지역도 어쨌든 뭐 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 기반이고 뭐 김성원 의원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수도권 외연화 예. 동두천 지역이니까. 근데 아무튼 저 인물도 그렇게 완전 친일 이렇게 치우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아무튼 한 대표로서는 무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아주 극렬하게 저항만 하면 돼요. 예. 같은 의원들이고 그런데 예. 근데 결정적으로 남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잘하는 선택이라고 보고 의원총회 추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추인 100%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한동훈 표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순항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조국 대표 어제 번개 회동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게 아니라 눈이 딱 맞아서 둘이 2시간이나 내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거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장소를 옮겨서 길게 얘기하자 이랬다고 합니다. 속내가 뭘까요?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옮겨서 차담을 2시간을 했는데 예. 자, 일단은 이제 두 사람의 뭐 근본적으로 동병상련의 관계 아닙니까? 동병상련이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사법적 공격을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 그리고 조국 대표는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10월 달에 2개의 사건에 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예. 첫째는 동병상련에 처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간극을 조국 대표가 좀 좁혀보려고 노력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간극이에요? 첫 번째는 예.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세게 좀 밀어붙여 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탄핵 역풍을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페이스가 완전히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는 자신이 언제 대법원 판결로 해서 저 무대에서 사라질지 모르니까 예. 그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압박을 해서 어떤 개인적인 일종의 카타르시스 이런 것도 좀 원하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12석이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 20석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 12석인 우리도 원내 교섭단체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예.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겉으로는 웃어도 그거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 제3당이 예. 등장을 하게 되면 매사건건 의사 일정을 같이 협의해야 돼요. 그렇군요. 협의해야 돼요. 예. 지금은 자기가 172석으로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혹을 하나 더 다느냐. 또 그래서 한 단계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시간으로 모자랄 정도로 아마 예. 그런 이 공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그냥 아주 밀착해서 앉으셨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우리 원래 친한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전 친한 거 잘 몰랐는데 원래 두 분 좀 친합니까? 정치에서 친하고 안 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적과 동지의 구별이 정치예요. 예. 기본적으로 뭐 갈등의 조정이 정치란 말도 예.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측근 이런 건 물론이죠. 있는데 두 분이 당연하죠. 측근이라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봐가지고. 결정적으로 예.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걸어온 길이 다른데, 예. 걸어온 길이 다른데 어쨌든 지금 처한 입장이 아주 유사하죠.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두 이제 야당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의기투합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누가 다 아는 것처럼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원내교섭단체가 커요. 조국 대표에게는 지금 12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대한민국 국회는 전 그게 꼭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예. 국회법에 의해서 20석이 안 되는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의사 일정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조국 대표가 뭐 대권 바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사법 리스크는 어찌 된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게 단순히 의사 일정에 대해서 또 한 당이 생겨서 하는 게 귀찮아서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대가 경쟁 대상인데 경쟁 상대인데 굳이 원내교섭단체 만들고 싶지 않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가 엇갈린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틀로 볼 때 이해가 일치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 중요한 건 역시 그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전 관통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두 분의 사법 리스크예요. 저 부분이 해결되지 예. 않으면 저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준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저 두 분의 다른 점을 꼽자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다는 건데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사유 제보받겠다 전화번호까지 내걸었거든요. 이렇게 탄핵 추진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명성 경쟁에서 앞서서 12석의 조국당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이 개인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국 일가의 아주 사무친 원한. 예.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국회 차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놔야
윤석열 정권이 어떤 것을 잘못했고 하여튼 어떤 것을 정치 보복을 했고 어떤 것을 야당을 탄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내가 이것은 일단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적이고 어떤 기록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주제어를 내세우면서 12석을 얻은 조국 대표인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윤석열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출세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극우 일배가 되십시오. 둘째, 친일파가 되십시오. 셋째, 이게 중요한데 국회를 무시하십시오. 넷째,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이 되십시오.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연주를 찾으십시오. 과장 같습니까? 멀리 갈 건 없습니다. 5가지 조건 중 2가지를 갖추면 후보자가 됩니다. 3가지를 갖추면 출세길이 열립니다. 네, 탄핵 제보 받겠다면서 창구까지 연 조국 대표인데요. 이게 뭐 여론전이라고 뭐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당장 정성호 그렇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우려를 또 나타내기도 했더라고요. 이재명 예. 대표로서는 조국 대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 야권 전체는 어쨌든 발의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가고 있습니다만 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의석이 압도적인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럽죠. 근데 조국 대표는 이럴 게 없어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뭐 개인의 한 풀이가 됐건 예. 무엇이 됐건. 전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야당이 처한, 그 조국당이 처한 그 위상은 알겠는데 그래도 야당이 말이죠. 겉으로나마 외관상으로라도 말이죠. 정책 이런 얘기 좀 해야 돼요. 민주당은 가끔 정책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정책 얘기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탄핵,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게 한동훈 특검을 유난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도 5가지 얘기인데 전 좀 유치하게 보입니다. 이거. 물론 이제 이게 이 야당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한 거예요. 나름대로. 예.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 좀 이런 선명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예.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이제 비판하고 이러는 건데 좀 유치해 보여요. 이것도 조국 대표답게 전공법으로 비판을 논리적으로 하든가 예. 뭐 극우 일배가 되십시오, 친일파가 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저 개인 생각이에요. 예. 아무튼간에 조국 대표 너무 정책적인 걸 너무 배제하고 과도하게 한동훈 특검, 대통령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쪽만 너무 집착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마 정우성호 의원의 그런 말로 나온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뭐 제보센터랑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좀 유의미한 제보가 정말 쌓일지 그리고 저 그거죠. 제보센터가 뭐 어떤 의미가 될지 이거는 좀 과정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은 여야 전쟁터나 다름이 없고요. 오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어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제 임명장을 주고 저렇게 악수를 하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짧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게 원래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사상 유례 없이 청문회를 3일간 했으니까요. 3일째는 이제 체력 검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다 이제 지켜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대전에 가서 현장 검증까지 당할 정도의 이런 공세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진숙 후보를 방통위원장 후보에 임명할 때 예. 지금까지의 시나리오가 거의 다 정해져 있었다. 탄핵 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가혹한 공격이 나와도 예. 무슨 뭐 거대한 부동산 투기나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이나 이런 결정적인 것이 없으면 예. 임명은 강행한다. 자, 그리고 임명을 강행하면 그 타임 스케줄을 다 짰다고 해요. 임명되는 날 당일날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다. 예. 왜냐하면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다음날 본회의 상정하고 그 다음날 표결을 할 것이 거의 다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통과돼서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서 2인 체제 중에서 한 명이 직무 정지니까 방통위가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다. 예.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발의 통과되고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사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로 간다. 예. 4개월 동안 직무 정지돼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외에 4개월 동안 시급한 현안이 방통위에 없다. 다 조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 후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기각한다. 왜냐 5월 달에 이미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로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왔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아무런 3명 중에서 2명이 찬성을 해서 처리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 기각될 것이고 기각이 되면 전국의 국면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다. 예. 오늘 이제 표결이 있고요. 뭐 결과는 뭐 통과가 되겠죠. 되겠죠. 근데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제 이거 통과 헌재 가도 우리 자신 있다. 인용될 거다. 이런 이제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거 기각되면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더라고요. 날개까지 달 건 예. 아니지만 민주당이 곤혹스러워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인 구성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2명이 표결에 참석해서 통과시키면 이거 위법은 아니에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헌법과 법률 위배됐냐를 따져야 돼요. 법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을 할 때에 헌법과 법률 위반돼. 그 전 예. 건 아닙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방통위원장 되고 하루 있었던 일이 그 일이잖아요. 지금 뭐 MBC, KBS 방문진 예. 이사들 선임하고. 근데 이 부분은 위법이 아닌 거죠. 그 부분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렇게 된다면은 방통위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여야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게 이 방송 관련인데 야당의 그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마 그거를 의식해서 아마 제가 볼 때 사임 안 할 겁니다 이번에는. 예, 탄핵 들어가도. 임명도 속전속결, 탄핵도 속전속결. 오늘 표결이 본회의 통과되면은 취임 이틀 만에 또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버티게 들어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